사샤의 오디오북. 두 딸이 받은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못된 계모에게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계모의 딸도 소녀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소녀는 늘 밝게 웃으며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계모가 시킨 대로 우물가에서 열심히 털실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감개를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지? 소녀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감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실감개는 보이지 않고 우물 속에는 어딘가로 향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걷다 보니 암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뿔에 우유통을 걸친 채 부탁했습니다. 이봐요, 예쁜 아가씨. 제 뿔에 걸린 통에 제 젖을 짜서 다시 매달아 주세요. 반쯤은 땅에 흘려도 좋습니다. 소녀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컷 양 한 마리가 나타나서 부탁했습니다. 이봐요, 착한 아가씨. 제 뿔에 걸린 가위로 제 털 좀 깎아주세요. 깎은 털은 모아서 제 목에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반쯤은 땅에 흘려도 괜찮아요. 소녀는 양털을 잘 깎아서 목에 매달아주고 가위도 있던 제자리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주렁주렁 예쁜 사과들이 많이 열린 커다란 사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소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열매가 너무 무거워서 꼼짝을 못하겠네요. 어서 저를 마구 흔들어서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지는 건 그대로 두고 아가씨 머리에 떨어진 건 아가씨가 먹어도 좋아요. 소녀는 이번에도 사과나무의 부탁을 들어주고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부탁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아가씨, 내 몸에 때가 잔뜩 끼었으니 내가 목욕하는 것 좀 도와줘. 물이 없으니까 말 오줌물 솥에 넣고 땔감이 없으니까 새똥으로 불을 떼고 말이야. 하지만 소녀는 차마 할아버지 말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 솥에 넣고 어렵게 뗄나무를 구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쁜 상자 하나를 상으로 주고 소녀를 우물 밖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민한 계모는 자기 딸에도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동생은 일부러 우물 속에 실감개를 빠뜨리고는 소녀가 지나간 길을 걸었습니다. 과연 동생은 처음에 암소를 만났습니다. 이봐요, 제 뿔에 걸린 통에 제 젖을 짜서 다시 매달아 주세요. 하지만 동생은 오로지 보석 상자를 얻을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틈이 어딨어요? 동생은 암소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털을 깎아달라는 양을 만났을 때도, 나뭇가지를 흔들어 달라는 사과나무를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 오줌으로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보석 상자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말대로 했습니다. 자, 너에게도 선물을 주마.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는 우물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엄마 앞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꺼지지 않고 타기만 하는 새빨간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불은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옮겨 붙고 말았답니다. 꽤 많은 일꾼과 어리석은 주인. 옛날 바하마 섬에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늘 일꾼들에게 품삯을 적게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킬 궁리를 했습니다. 일꾼들이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노라면 그는 어느새 일꾼들 뒤에 와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어쩌다 무슨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말은 적게 일은 많이. 그러던 어느 날 꽤 많은 사내 하나가 일꾼이 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좋아,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집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워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네. 오직 일만 해야 하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농부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침 먹었나?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농부는 사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집에서 일꾼들에게 밥을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밥을 먹는 동안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먹기만 하게. 물론 일할 때도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사내가 밥 먹는 것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어른들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을 거야. 잠시 후 사내는 밥을 다 먹은 다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나름대로 꽤 한 가지를 생각해내고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차, 자네 점심은 먹었나?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 점심을 주겠네. 그래야 또 중간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일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사내는 배가 불렀지만 농부가 가져온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농부는 또다시 입가에 교활한 웃음을 띠면서 물었습니다. 아차, 자네 저녁은 먹었나?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대답하자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먹게. 그래야만 중간에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지. 농부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내왔습니다. 사내는 너무나 배가 불렀지만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커피도 맛있게 비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사내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나가서 일을 하게. 이제 자네는 중간에 음식을 먹기 위해 쉬지 않아도 되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해야 하는 걸세. 알겠나? 하지만 사내는 껄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아시다시피 저녁을 먹은 뒤에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을 먹었으면 잠을 자야지요? 저 역시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야겠어요. 그럼 내일 뵙죠. 사내는 말을 마친 뒤에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뭐야? 기가 막힌 농부는 그만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손재주가 필요한 까닭. 아주 멀고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가리아의 왕과 왕비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비 공주와 함께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넓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갑자기 무서운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힘없이 파도에 휩쓸려 가다 끝내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왕은 가까스로 왕비와 공주를 구해서 바닷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필 불가리아와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간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 길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배를 잃었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양치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다란 목장의 양치기가 된 왕은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하다 보니 일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제법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 일하는 것도 꽤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군. 왕은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어느새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도 그 처녀가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왕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 신부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많은 아가씨들을 알고 있었으며 모두 귀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치기의 딸을 본 순간 왕자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가난한 양치기의 딸을 왕자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임금도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곧바로 양치기에게 신하를 보내어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무슨 손재주가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손재주라고요? 신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왕자님은 장차 나라를 다스릴 뿐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손재주 한 가지쯤은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필요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만약 왕자님께서 어떤 손재주를 갖게 되시면 그때 딸을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하는 궁궐로 돌아가서 양치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가서 그 딸을 데려와라. 신하는 다시 양치기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치기를 설득하려 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녀석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양치기 딸을 꼭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거든. 무엇이든 손재주를 한 가지 익히도록 하라. 왕자는 광주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광주리 엮는 손재주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자는 광주리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양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오, 아주 멋진 광주리로군요. 이것을 왕자님이 손수 만드셨습니까? 양치기가 묻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판다면 14바쯤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렸지요? 단 하루입니다. 그래요? 하루에 14바라면 상당한 벌이군요. 곤란할 때는 이 손재주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치기는 왕자의 손재주에 만족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뒤 왕자와 양치기 딸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치기는 비로소 자기가 불가리아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왕자는 좋은 배를 마련하여 많은 선물을 실었습니다. 양치기는 그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임금이 되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사돈을 맺은 두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신기한 요술국자. 아주 먼 옛날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밭의 곡식들도 모두 말라 죽었고 우물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 심한 갈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제발 물을 좀 주세요. 아이들이 울어댔지만 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나무로 만든 국자를 들고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알아놓은 어머니를 위해 물을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찾는 일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답니다. 아, 이 일을 어쩌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많이 기다리실 텐데. 소녀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얼른 물을 마시려다 문득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차, 엄마에게 갖다 드려야지. 소녀는 너무 기뻐서 막 뛰어가다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자 안에 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휴, 다행이야. 하느님이 도와주셨나 봐야. 소녀는 다시 뛰어가다가 병든 개를 보았습니다. 쭈쭈, 가엾기도 하지. 이 개에게 물 한 모금만 주자. 그런데 개에게 물을 주었더니 국자 안에 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만들어진 국자는 어느새 은국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물을 가져왔어요. 오, 우리 착한 딸. 고맙구나, 고마워. 어머니는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얘야, 너도 고생했으니 한 모금 마시거라. 어머니가 국자를 내밀자 조금 전까지 은국자였던 것이 금국자로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 물을 다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아니야, 이 엄마는 많이 마셨단다. 이제 너도 마시렴. 소녀와 어머니는 서로 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이밀고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물이라고 했나? 물이 있으면 이 늙은이에게도 한 모금만 주렴. 소녀는 기꺼이 할머니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 물을 드세요.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국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도 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국자 안에는 7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셔도 줄지 않았습니다. 소녀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에게도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셔도 물이 줄지 않는 국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 국자 안에 있던 7개의 별은 보석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7개의 별은 깜깜한 밤하늘에 국자 모양을 그리며 떠 있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옛날에 아주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공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공주님을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아들은 감히 공주님에게 말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들뜬 얼굴로 어머니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공주님에게 홀딱 반했어요. 저는 꼭 공주님과 결혼하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어찌 공주님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제발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일이나 해. 하지만 아들은 짝사랑에 빠져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은 채 공주님만을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2달, 석 달.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어머니는 곰곰이 궁리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임금님을 찾아가서 부탁해 보아라. 하지만 임금님을 만나러 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친구를 데리고 가거라. 친구를 데려가라고요? 그건 또 왜죠? 글쎄,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해. 사실 어머니는 친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물음에 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친구와 함께 임금님을 뵈러 궁궐로 갔습니다. 아들은 임금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는 부자인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곤 밭 한 떼기 뿐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실은 이 친구는 대단한 부자랍니다. 글쎄, 마을의 땅이 전부 이 친구의 땅이라니까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다면 그 땅을 갈고 닦을 연장도 충분하겠지? 임금님이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 연장이라곤 낫 한 자루뿐인걸요. 그러자 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이 친구에겐 연장이 수백 개도 넘는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너희 신랑감이로구나.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가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 몸을 긁적긁적 긁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긁적거리는 게지? 임금님의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에 조그만 종기 하나가 났을 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기가 하나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 친구의 몸은 아예 종기로 덮여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임금님도 두 사람을 당장 내쫓아 버렸답니다.